보이시죠? 자, 그럼 다시 조금 처음에서 해드릴게요. 채팅이 없어요. 채팅에서 올라가네. 자, 우리가 향상의 기준은 아까 5점이었는데 이번엔 10점이었고 우리 증가가 됐는지 확인하는 건 이 증가치가 10점 이상이면 되면 증가했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향상 기준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D3 이 증가치가 10점 이상 10점 이상인 G3만 넘으면 향상이라 본다. 예요. 맞잖아요. 10점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D3 10점 이상인 G3보다 이상만 되면 된다. 이 말인 거고. 그리고 엔터를 해보시면 false가 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절대 참조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겨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시면 false 뜨고 true 뜨고 다 되네. 뭐 이상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를 안 하시면 이제 이게 틀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준은 분명히 10점 이상 된 사람만 true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증가치가 10점 이상 돼야지만 true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값을 보세요. 증가치를 한번 보세요. 증가치가 안 맞는데도 true가 있어요. 여기 5점인데 true잖아요. 증가가 없는데도 0인데도 true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 왜 이상한지 수식값을 보면 됩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2와 10을 비교해서 확인했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내려가 볼게요. 어디와 비교하고 있어요? 10과 비교하고 있나요? 10 한 칸 아래 칸과 비교하고 있죠. 이게 상대 참조로 넘어가니까 얘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디랑 비교하고 있나요? 10과 비교하지 않고 있죠. 0이라는 숫자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true가 뜰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얘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 참조를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뭘 써야 되겠어요? 절대 참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참조를 주면 값이 바뀐다는 거죠. 제대로. 왜냐면 여기 있을 때 얘는 계속 10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10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역이 얘들도 상대 참조를 하게 되면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역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참조 여러분들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이 이름 정의예요. 지금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 셀마다 이름이 있어요. 어디 있다? 왼쪽 위에 보시면 G5라는 이름이 있어요. 셀 이름으로. G5로 되어 있죠? 셀 고유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이름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셀에도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여러 셀을 범위로 지정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해보면서 이름을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셀 이름을 정의하고 수식에 사용하면은 절대참조처럼 수식에 복사할 때 변경되지가 않아요. 셀 이름 정의해버리면 절대참조 했을 때 우리 변경 안 되듯이 이 셀의 이름에 맞춰서 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요. 상대 참조가 안 되는 거죠.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름을 정의하면 그렇게 편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향상 기준 10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참조를 줘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름을 정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G3 칸을 선택하시고 G3 셀을 수식 탭에 가시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 목록이 있어요. 이름 정의 목록에서 이름 정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뜰 거예요. 팝업 창이 뜨는데 이 팝업 창에서 이름을 향상 기준으로 여러분 넣을 겁니다. 지금 향상 저는 언더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향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넣을 겁니다. 범위는 통합문서 그대로 하고 설명은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대상은 그대로 놔둘 거고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 셀 G3칸의 왼쪽에 이름 칸을 보시면 뭐라 나오죠? G3으로 나오지 않죠? 향상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향상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향상 기준의 이름이 정의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쓰냐? 자, 향상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과 G보다 크거나 같다. 향상 기준이잖아요. 10이잖아요. 원래 여기 G3을 우리가 넣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향상 기준이라고 글을 써보세요. 향상 기준. 내가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향상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향상 기준이라는 이름이 된 것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내려볼게요. 향상 기준 전부 다 향상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면 이렇게 실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이렇게 작은 칸도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겠지만 영역을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B2에서 우리 중간 있죠? 여기서부터 D12까지 범위를 선택하고 수식 탭에 가셔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선택 영역 만들기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건 큰 범위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만드는데 이름을 어디 거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우리 첫행 거 이름을 따겠다. 왜냐면 중간, 기말, 중간치까지 첫행에 들어갔으니까 요거 이름 내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첫행 이름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이름 상자 목록을 열거나 이름 관리자 누르면 이름 상자 목록이거든요. 그러면 기말, 중간, 진가치가 전부 다 이름이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어디서 보냐? 여기 왼쪽에 이름 틈에 보시면 기말, 중간, 진가치 향상 기준은 우리가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기말 누르면 기말 선택되시고요. 중간 누르면 중간 선택되고요. 향상 기준 누르면 향상 기준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된 이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름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바로 해볼게요. 반평균 제일 밑에 보시면 반평균 있죠? 반평균 이름 정의됐죠? 이름 정의된 상태에서 반평균 셀 B14를 선택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셔서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우리 자동합계 내려보시면 평균 있죠? 우리 반평균 구하는 거니까 중간의 반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누릅니다. 그리고 수식 탭에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수식에서 사용 있죠? 수식에서 사용. 여기서 우리 중간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반평균 75.9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이 있으면. 틀릴 일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데이터를 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작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이만하게 커. 그러면 내가 얼만큼 선택해야 될지는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두시면
실수가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옆칸에다가 기말과 증가치의 평균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기말과 증가치의 평균을 우리가 다 정의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바로 해볼게요. 기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믿고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평균 수식의 사용 증가치 평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실 수 있나요? 어려운 거 있나요 혹시? 이름 정의 하실 수 있겠죠? 이름 정의 사용하실 분들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까지 가볼게요. 시트 옮길게요. 시트를 표시 형식 시트로 옮기겠습니다. 자,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표시 형식을 잘 확인해야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시 형식을 확인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사이에 보시면 콤마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숫자 안 틀리려고 돈 표시하시면 숫자 사이마다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해요. 대부분 사회에 나오시면 배우실 거예요. 아니면 통화기호, 돈 표시라든지 원기호를 써가지고 표시하면 숫자도 명확하게 보이고 금액도 바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의미도 바로 보이기 때문에 표시하는 형식에 따라 여러분들 데이터의 가동력도 엄청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문자, 날짜 이런 데이터가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는 게 이 표시 형식 사용하기입니다. 표시 형식은 이제 우리가 셀에 입력한 데이터들을 단위나 특정 형식으로 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이고 이 표시 형식 지정하면은 숫자의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 세자리 구분 기호, 날짜 데이터의 요일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가동력부터 실수를 다 줄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걸 지우기 위해 사용자 지정인 걸 전부 다 일반으로 바꿀게요. 표시 형식을. 표시 형식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일반으로 바꿔버릴게요.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일반으로 가서 특정 서식 없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판매 금액도 지워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다 지우셨죠?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표시 형식 시트에서 E3에서부터 E12까지 선택하시고 여기는 우리 도서 판매 현황의 정가를 보는 란입니다. 도서의 정가를 보는 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만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에 판매되는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고 이거 보니까 조금 더 잘 구별하기 위해서 세 자릿수마다 심표를 붙여줘야겠다. 그러면 우리 어디서 가냐? 표시 형식 그룹에서 우리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 심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심표 스타일. 심표 스타일을 눌러주면 바로 표시 형식이 심표 스타일이 들어간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가능하시죠? 세 자릿수마다 누구라도 보면 틀리지 않게 만들어줘요. 13,000원, 15,000원, 16,000원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연결해서 해볼게요. F3에서 F12 우리 할인율이죠. 할인율 범위 선택하시고 자릿수 늘림 우리 저번에 아까 배웠죠? 자릿수 줄임 자릿수 줄여버리면 할인율이 안 나와요. 자릿수 늘림에서 실제로 자세하게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보는 거죠. 세 자릿수까지 한번 늘려볼까요? 두 자릿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판매 금액을 계산하겠습니다. 판매 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계산하면 될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판매 금액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계산해보세요. 정가 곱하기 판매량 하면 얼마 나오는지 볼까요? 정가 곱하기 판매량 해볼게요. 그럼 19만 5천 원이 나와요. 맞죠? 근데 우리가 빠뜨린 게 있죠? 우리가 할인율이 들어갔었잖아요. 할인율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씩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23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정가를 할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F3 할인율을 빼주고 그러면 0.9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실제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곱하기 하면 0.9 곱하기 G3으로 가겠죠. 그러면 17만 5,550 17만 5,500원 해서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했어요. 그 할인율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금액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가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금액을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 옆에 회계 형식, 회계 표시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원 단위의 금액이니까, 판매 금액이 원 단위니까 한국어로 원 단위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원 단위 표시하면 금액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 뭐가 이상하죠? 공이 더 붙었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면? 그럼 뭘 해주면 될까요? 자릿수를 줄이면 돼요. 좋습니다. 잘하네요. 자릿수 줄임 하셔가지고 이 값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식은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3 정가에다가 곱하기 할인율을 해줘야 돼요. 할인율을 해주면 할인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할인율을 1에서 빼가지고 0.9를 만들어주고 곱하기 15를 해주시면 판매 금액이 나오죠. 할인율이 계산된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라 뭐 제가 설명드리기도 웃기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해볼게요. 23에서 21을 잡으시고 홈탭에서 표시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계 아니고 통화를 선택해 보세요. 통화를 선택하시면 원 단위가 표시된 금액으로 나오고 누가 봐도 이게 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표를 더 정확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시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엑셀을 할 때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을 계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표를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엑셀을 만지는 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할인율도 0.1% 하니까 이 할인율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백분율로 아예 표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홈탭의 표시 형식에 가시면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퍼센테이지로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퍼센테이지로 변경돼요. 보기가 훨씬 쉽잖아요. 할인율 10%입니다. 할인율 15%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데이터들이 변경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알아주면 좋은 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표시 형식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우리 책 86페이지에 이 지정 표시 형식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요. 이건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이 지정 표시 형식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표시 형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뭐 이걸 10,000원으로 뒤에 붙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 표시 형식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법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이제 판매량 그 판매 부수 권이죠. 도서 판매량이니까 15권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여기 뒤에 권을 넣고 싶어. 권을 넣고 싶은데 여기다가 권을 넣었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숫자와 문자가 들어간 데이터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권도 들어가면서 데이터도 계산도 하고 싶은 게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 표시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량에다가 우리가 넣고 싶은 걸 만들기 위해서 홈탭의 표시 형식 그룹으로 갑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가야 돼요. 표시 형식에서 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표시 형식 우측에 보시면 화살표가 대각선 아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셀 서식이 나오게 됩니다. 셀 서식이 나온 상태에서 표시 형식 탭에 범주 목록이죠. 여기 범주 목록 보이시죠? 일반 숫자 통화 핵이 이렇게 쭉 보이시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곳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드는 건 진짜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형식이 표시 형식이 지금 15잖아요. 보기 여기 나와 있죠? 보기에 15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15로 나와 있고요. 그게 보여주는 형식은 지금 지표준 형식이에요. 지금 우리를 보여주게 하는 15를 보여주게 하는 형식은 지표준 형식이에요. 여기다가 권자 붙이고 싶으면 쌍따옴표 입력하시고 형식에다가 뒤에 바로 붙이시면 돼요. 권 쌍따옴표 닫으시고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권자도 붙고 판매 금액 계산도 잘 되죠. 이 표시 형식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래 아까 보셨지만 15에다가 권자를 붙이는 순간 판매 금액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표시 형식으로 보여주기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값은 15인데 보여주기만 15건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서식을 가셔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표시 형식은 보시면 어떻게 변경하냐면 자, 이게 내가 잘 모르는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요 퍼센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표시 형식 셀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을 보시면 돼요. 지금 백분율로 돼 있죠? 근데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0%라고 표시 형식이 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다가 권자 붙이고 싶으시면 수정하는 거예요. 쌍따옴표 붙여가지고. 10%권 됐잖아요.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표시 형식이 있다면 이렇게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 내가 원하는 표시 형식에서 셀 서식 가셔가지고 지금 통화로 돼 있네요. 통화를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이게 우리를 표현해내는 표시 형식인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찾아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보세요.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지금 뭐 원에다가 원자 붙였죠. 우리 정가 보시면 원에 붙어 있죠. 그리고 샵 이거 쉼표 샵샵 0으로 돼 있죠.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우리 책 86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유효 숫자만 표시하는 게 사실 샵이고요. 0은 유효 숫자가 아닌 경우에 0 자릿수에 맞추는 거고요. 아니면 뭐 물음표는 공백, 그리고 콤마 사용하면 세 자릿수 표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연도는 YYY, 월은 M, 일은 D, A는 요일, 이렇게 표시해주는 형식의 기본 형태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계속 또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판매 금액 있죠? H3에서 H12 눌러가지고 단축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단축키도 배우시면 좋아요. 이 셀 서식을 부르는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 1을 누르시면 똑같이 갑니다. 셀 서식과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열면 지금 회계 상자의 대화 상자로 되어 있죠. 회계 탭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시면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 회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 형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바꿔볼게요. 표시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이걸 바꿔볼게요. 이걸 지우면 보시면 보기 형식이 바뀝니다. 지우고 지금 175500만 나오죠. 기존의 판매 금액의 원 단위랑 세 자리 숫자가 안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바꿔볼게요. 저 위로 올라가시면 샵 쉼표 샵샵 0 요거 있죠. 세 자리 숫자마다 쉼표를 보여줘, 이 뜻이거든요. 세 자리마다 쉼표를 보여줘. 여기다가 마지막에다가 1,000원을 입력할게요. 쌍따옴표 넣고 1,000원입니다. 쌍따옴표 넣고 1,000원이에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1,000원으로 확인된 서식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연습들을 자주 해보시면 좋아요. 금액도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도서번호도 해볼게요. 도서번호도 해볼게요. 도서번호에다가 원래 사실 도서번호는 898-431-7411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우리 도서번호는.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서식으로 가볼게요.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1 가서 이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가시고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형식은 지금 지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 형태인 우리 유효 숫자가 아닌 경우 0으로 표현한다. 유효 숫자라는 건 계산되는 숫자. 근데 우리 지금 이건 도서번호는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000 이렇게 표현해달라. 이거예요. 000 000 000 하면 000-000-0000 하면 위에 보시면 898-431-7411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표시 형식이 수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 칸에 897 다시 없이 64, 621, 6112, 5644 하시면 다 붙어서 나오죠. 셀 서식이 돼 있기 때문에. 세 자리로 무조건 구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들 많이 하시면 되고, 우리 책 89페이지 보시면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숫자의 예라고 해서 셀의 값이 35일 때는 지표준 명 앞에다가 권도 붙이지만 뒤에 권도 붙이지만 앞에 총 35 권을 표현할 수 있게 앞뒤로 다 쌍따옴표로 총 붙이고 따로 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다 붙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지표준 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표준 앞에다가 총 붙여주는 거예요.
쌍따옴표 그러면 총 지표준 쌍따옴표 번 해서 총 1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앞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날짜 지정 서식을 한번 해볼 건데, 표시 형식. 이 날짜 지정 표시 형식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발행일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저처럼 돼 있나요? 4156? 돼 있나요? 네. 이 뜻이 뭐냐면 이것도 날짜예요. 사실 날짜예요. 이게 무슨 날짜냐면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날짜예요. 얘가 지정한 날짜의 날짜 수 개수예요. 그게 41,556일인 거예요. 날짜 개수만. 그래서 이 숫자가 사실 날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날짜를 일반으로 바꾸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날짜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D3에서 D12를 선택하시고 셀 서식으로 가서 표시 형식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범주에서 이거 사용자 지정으로 갈 겁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 날짜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만드는 법은 YMDA, HMS예요. YMDA는 Y는 year, M은 month, D는 day, AAN은 요일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나와 있나? 여러분들 책에 보면 책 9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 있다.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YMDA, Y는 연도 표시, M은 월 표시, D는 일 표시, A는 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그런데 그거를 각각 표시하는 방식은 Y를 2번 쓰냐 4번 쓰냐에 따라 Y 2번 쓰면 2017에서 17만 나오고요. Y를 4번 쓰면 2017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쓰는 방식에 따라 월, 일 표시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팔면 되고, M 한 번은 월일을 1, 2 이렇게 나오지만 M 두 번은 01, 02, 0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M 세 번은 January, February 영어로 나오는 거고, 그게 작게 나오는 거예요. JAN. 그리고 M 네 번은 January 풀 텍스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D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고 hour 시간도 마찬가지고 minute 분도 마찬가지고 second 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정 형식 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공유 다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4156을 날짜로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이 날짜에서 표시 형식 탭에서 이제 범주까지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갔습니다. 형식 부분에서 우리가 바꿔볼게요. 지표준을 지우고 YY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YY 다시 MM 다시 DD 가로 열고 AAA 가로 닫고 이런 표시 형식으로 해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날짜를 YY 다시 MM 다시 DD 다시 DD 가로 열고 AAA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날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13년 10월 9일 수요일로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우리가 아까 다른 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Y를 4개 써보셔도 되고 M을 4개 써보셔도 되고 영어로 해보셔도 되고 D를 뭐 A도 4개 써주셔도 되고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자, 저는 영어로 풀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잡아서 이렇게 나오죠. YYYY, MMMM, DDD, AAAA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영어 표시 연월이 나옵니다. 연도는 영어 표시가 안 나와요. 연도는 다 같이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연, 월, 일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인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할게요. 바로 열어둘게요. 하면은.